네, 안녕하세요.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단 미 증시는 독립기념일 부분으로 휴장이 되었던 상태 부분이었고요. 일단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0.89, 그리고 프랑스가 0.4, 독일은 마이너스 0.3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비슷합니다. 일단은 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에다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으로 조금 더 보자는 부분.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해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도 여전한 경기 침체 불안 심리는 상승을 제한해서 보합권 등락에 그쳤다라고 해서 유럽 증시 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아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죠.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주와 부동산 업종은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미 경제 경착륙의 더블딥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한 이틀 전인가요? 한 그 정도에 나온 소식입니다. 코스피 2300선도 깨질 뻔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주식시장에 퍼졌다라고 해서 어제 우리 국내 시장 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또 신저점을 경신한 상황이었죠. 이날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고개를 든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3일날 미국 의회 조사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고 더블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연준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연준은 조금 가능성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도 심상치 않다. 아무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해고도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이외 테슬라, 넷플릭스 등도 최근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거나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그저 경기 침체 우려였다고 하면 뭐 과거에는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경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블딥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딥, 경기 불황에 빠졌던, 좀 경제가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잠깐 반등, 회복했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부분, 약간 더블딥이라고 하는데요. 악재 부분만 있죠. NC트론 50억 규모 HLB 글로벌 BW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50억 규모의 HLB 글로벌 무기명식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취득한다고 4일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투심 위축에 수익난 중국차 방산주 팔자라고 하면서 그죠. 일단 지난주 부분부터 그동안 시장 대비 많이 선방했던 2차 전지주 갑자기 또 많이 팔았죠.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투자 재검토권 이슈 부분으로 빠졌다가 또 그 다음날 미 증시의 전기차가 급락하니까 또 빠졌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시장 자체가 지수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선방했던 부분 쪽에서도 섹터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뭐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해서 등등 해서 그동안 시장 대비 조금 상승 여력을 보였다든가 아니면 많이 선방한 섹터들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미들 조금만 올라도 차익 실현, 셀트리온 한 달 새에 3,382억 그 팔았죠. 셀트리온 개인들이 그 물량을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모두 받아갔고요.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많이 팔았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정시 하락장에서 인내심에 바닥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일단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시장에 선방했던 섹터들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심할 수 있는 섹터가 없죠. 수익난 종목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익절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해에서도 이어진 하락장에서도 중장기 전망이 밝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로 대응하던 개인들이 이제는 뚜렷한 반등에도 차익 실현을 우선하는 모습이 선명해진 것이다. 물론 셀트리온 삼형제는 아니죠.
전문가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일단은 아니죠. 네. 일단 그나마 조금 볼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관련주 부분이죠. 그거는 미증시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요. 최근 1개월간 개인들 순매도 주요 종목에서 셀트리온 3,382억, 주가는 11%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1,736억, 1%대 올랐고, 한국항공우주 1,427억, 8.19%대 올랐고, SK이노베이션 1,256억,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도 빠지고 있죠. 하나솔루션, KTNG,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익 실현도 그죠. 아까 한국항공우주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아니죠. 조금 불안 및 매도, 그리고 앞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또 그런 조금 불안 심리,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쪽이 더 컸겠죠. 물론 일부는 그죠. 조그만 본전 매도, 아니면 조그만 익절 했을 수도 있겠 상황이겠지만, 일단은 개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모두 받아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부분이고요. 우리 국내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문제입니다. 23년 만에 6%대 물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물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지난달 물가 발표를 예상한다. 오늘 5일인데 그죠? 이미 예상된 것처럼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물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7월 1일부로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인상이 되었던 사항이었죠. 10월에 또다시 또 동시 인상이 됩니다. 전기, 가스 요금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되는 사항. 그리고 일단은 7월달 다음 주죠. 우리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사항. 여러모로 악재들만 지금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 비판 커지자 이자 대신 내주는 상품 등장했다 해서 신한은행에서 이달 초에서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월 말 기준 5%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 다른 조건 없이 금리를 연 5%로 1년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가 연 6% 대출자의 경우 1년간 연 5%만 부담하고 나머지 1%는 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나온 이유, 정부에서 그죠? 금리 인상됨에 따라서 예대 마진 챙기는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라, 그런 비슷한 식으로 금감원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은행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예대 금리차 축소 압박이 있다는 게 어깨에 죽는 부분이다. 이런 적이 없었던 사항이었죠. 아무튼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죠, 좋은 부분이죠. 대출 금리,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주담대 금리 인상 때에 대한 부분은 대출 금리는 인하가 되고 예금 금리는 조금 상승이 되는, 지금 은행이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 마음 놓고 가나 했더니 확진자도 곧 재감염, 불길한 시그널 내서 일단 지난주 부분부터였죠.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를 보였고, 어제 월요일 기준상으로는 그죠, 6주 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부분으로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또 상당히 또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이었고, 아무튼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죠,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면역 회피 기능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악의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미 한번 확진된 사람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이달 들어 높아졌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유행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물론 그저 치명률은 예전이랑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여하튼 코로나 걸려서도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하루 확진자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나오는 유행 재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LB, 네, 항암제 리보세라니까 화학요법 병용하면 난소암 치료 효과 높아졌다라는 또 중국에서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HLB에서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항암제 리보세나립이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화학요법과 병용할 경우에 화학요법만 사용할 때보다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HLB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 네, 백검 저항성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리보세라니까 세포 독성 항암제 PLD에 대한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를 최근 미국 의사협회 저널 종양지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독 요법보다는 병용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은 43.1%에 이르렀으나 PDL 단독요법으로는 10.9%에 그쳤다고 합니다. 난소암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암으로 연간 사망자의 18.1%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며, 리보세라니까 PLD 병용요법은 백검 저항성 난소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보세라니 부분으로 보죠. 간암, 난소암, 선낭암 등등해서 여러 암 쪽에서 지금 임상 차원에서는 그죠,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간암이든 약간 선낭암 쪽이든 좀 빨리 신약 승인 신청하겠다라는 또 회사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HLB 어제 조금 3%대인가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기금도 7만 주가량 또 대량 매수를 했고, 주가 상으로도 그죠, 3만원대 급등 초기였던 3만원대에서 5만 3천원대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차트상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죠. K제약바이오 엔데믹에도 수출 신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바이오 헬스 품목 상반기 12조 원 해서 역대 상반기 최고라고 하고요.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실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한미, 삼바, 셀트리온이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21조보다 상회하는 것이 지금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특수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가 엔데믹 전환에 따른 코로나 방역 수요 감소에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K제약 바이오의 탄탄한 성장 과력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출 실적 약 12조 원대 부분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5%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하게 된 이유, 약간 진단키트 수출 증가가 크게 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 감소로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K바이오 수출 효과가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1분기 때 대박을 또 냈던 상황이었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을 벌써 돌파했다라는 또 그런 기사 부분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유럽, 북미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셀트리온의 경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판매 호조로 올해 1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 887억 원을 올리는 기염을 통했다고 합니다. 887억? 이거 조금 그리고 삼바도 이야기하고 한미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수출 신기록 K제약바이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급여 재평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제네릭도 없죠, 그죠? 아무튼 생동성 시험에서 특허가 2037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제네릭도 없는데 고덱스 급여 재평가 도마 위에서 처방시장 술렁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750억 원 처방액 기록하며 급여 재평가 대상 초읽기에서 고덱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에도 제네릭 없는 대표 품목 시장 영향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재평가 올라가서 뭐 좀 축소가 된다던가 아니면 급여에서 삭제가 되는, 아무튼 뭐 반발이 심하겠지만 그죠.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예고했던 의약품 급여 재평가를 본격화하면서 평가 대상에 오른 성분 중 단일 품목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셀트리온 제약 고덱스 캡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덱스는 현재 특허 만료에도 제네릭이 없는 대표적인 점에서 처방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말 그대로 효과 엄청 좋다고 하는데 그죠? 이게 조금 조금 재평가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제네릭도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의사들, 환자들 대상으로 뭔가 조금 이슈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의약품 급여 재평가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캡슐 자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에 대한 재평가 부분이다. 복지부가 재평가를 예고한 이런 성분의 급여의약품은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당 품목만을 살펴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암튼 우리 셀트리온 그룹 쪽에 대해서 그죠,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캡슐 성분이 이러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의약품 고덱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고덱스만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이겠죠. 이 가운데 고덱스의 경우 정부의 재평가 의지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처방 매출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콜린 알포스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194억, 작년에 177억 대비해서 마찬가지 1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전년도 처방액 747억 원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또한 고덱스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복제의약품이 전무한 품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고덱스 특성상 여러 성분이 합쳐진 복합제 탓에 이미 특허가 만료됐지만 생동성 시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진입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무튼 그죠, 2037년까지 특허를 받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2037년까지 독야 청청할 것이다 라는 기사 부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재평가 결과로 급여 축소 혹은 삭제 조치가 나올 경우 처방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내과 교수, 제약사 편을 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간장약 시장에서 고덱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이라는 것은 처방 시장에서 증명받은 약물이다. 비급여가 된다고 해도 환자들은 불안 심리로 인해 일반 약이나 건기식 시장을 찾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독성 간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약을 함부로 복용함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교수들도 그죠, 조금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사후심사 소위 결과를 약평위에 올려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약사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받은 것 같다. 결과 발표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일부 제약사들 그죠, 다른 쪽에 대해서 조금 항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약간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아무튼 셀트리온의 고덱스 캡슐 2037년까지 특허가 보장되어 있고 말 그대로 효과 자체도 뛰어난 부분, 아무튼 좋게 잘 풀려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무튼 7월 5일 오늘 7월 5일 화요일, 오늘은 조금 우리 국내 시장도 그죠, 물론 어제 미증시가 안 열려서 조금 그렇겠지만 오늘은 조금 강보합 마감 정도만이라도 조금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셀트리온 조금 18만원 위에 안착,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8만원 위에 조금 안착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